다양한 성능과 편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우리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권상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수구리족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수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중독이 정말 어느 정도나 심각한 정도인지, 그리고 중독된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리 이제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거의 모든 그 4천만 국민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4천만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 대략 한 그 900에서 1000만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네네. 특히 청소년, 아동이 11.4%인 반면에 성인은 7.9%로, 대체로 청소년들의 중독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불어 초중고생 24%는 스마트폰 전화가 없으면은 불안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11%는 마치 전화가 울린다는 착각을 자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즉,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중독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예, 우리가 대체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섭취해서 나타나는 중독,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마리아라든가 뭐 약물 이러한 것이 이제 섭취 중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 도박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러한 행위를 해서 나타나는 중독이 이제 행위 중독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행동 중독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은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그 행위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가지만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초기에는 이제 보상이라든가 즐거움으로 시작을 하는데, 한 가지 행동을 하면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으로 인해서 다른 통제력을 잃는다거나 학습 부진이라든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마트폰 사용자 4천만 중에 1000만이 중독자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꼴로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심각한데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과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그것도 예방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어떤 겁니까? 예, 스마트폰 이미 이야기한 대로 행위 중독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이 반복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특정 행위를 지나치게 하면은 그 행위에 몰입이 되게 되고 중독이 되다 보면은 이러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독이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한 자주 반복하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조절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그러한 행위로 해서 불균형을 가져오는 경우를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초조함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러한 장애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라든가 업무, 특히 학업, 나아가서는 인간관계, 이러한 대인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중독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적게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일상생활이라든가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이 스마트폰의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 혹은 특성이 이런 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건가요? 예,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은 우리가 스마트 시대, 디지털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어떤 정보와 이 생활 도구로서 이 거의 모든 기능이
융합이 되어 있는 융합 매체이죠. 과거에는 전화기만 있었는데 그 안에 게임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우리의 생활을 뭐 물건을 사고 판다거나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 채팅, 게임, 더 나가서는 음란물 거의 모든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융합 매체인데 이 스마트폰 자체에 그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에 그 중독이 되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한다거나 음란물에 중독이 된다거나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은 스마트폰은 어떤 그러한 중독길로 가는 어떤 게이트웨이 어떤 통로, 중독 출입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한번 중독이 되면은 나오기가 힘든 그러한 문제이고, 그래서 특히 청소년, 유아기에 형성된 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요,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안 쓰는 학생들을 오히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사용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또 어른이 될 때 중독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예, 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 디지털 스마트는 이제 성인은 주로 아날로그 세대라고 하고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은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데 이 배우지 않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스마트폰을 잘 가지고 또 잘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현상을 겪게 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 음란물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그 중독을 겪게 되는데 스트레스라든가 우울감, 충동감 또는 자기 통제력, 자존감 이러한 것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학교 생활이라든가 교우 관계라든가 이러한 대인 관계의 어떤 결여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독 문제로 이제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통역 문제라든가 음란물에 중독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그 언어파괴라든가 또는 대인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 유아들의 어떤 중독이 성인으로 이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혹은 또 관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어른들도 이 아이들의 이런 스마트폰 사용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중독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용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아날로그 세대들은 이 스마트폰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거나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 지체 현상도 있는 만큼 이러한 스마트폰을 잘 이용을 하는 것도 디지털 시대의 지체로 벗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한데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스마트폰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를 이해를 하고 이러한 중독을 빠져들지 않게끔 어떤 그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현상을 리터러시 문화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폰을 이해를 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주는 게 정답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교육에서도 이제 초등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틀리고 청소년이 틀리고 성인이 다르듯이 중독이 되었다고 해서 일괄적인 어떤 중독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적절치가 않고 네. 스마트폰에 대한 리터러시를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교우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대외 활동이라든가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네네. 유아기에서는 유아들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지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를 형성을 하는 그 과정에 어떤 우리가 그 유치원생들에게 그 생활 계획표대로 어떤 배워가는 과정으로서 교육을 하듯이 이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부모가 함께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중독에 벗어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소년들은 이미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화라든가 어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라든가 이러한 어떤 청소년에 맞는 스마트폰 중독,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교우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고 성인은 이미 이게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중독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이 감각 행위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물질 중독이라든가 행위 중독의 중독인 경우에는 타인의 피해가 없는 부분인데 이 스마트폰은 운전 중에 그 사용을 했을 경우는 감각이 우리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을 보면서 다른 데 응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주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감각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독을 극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은 중독이 되면은 바르게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연령대에 맞는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권상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